박연진보다 독한 게 왔다는 말, 단순한 수식어가 아니었습니다. 단 2회 만에 넷플릭스 글로벌 2위, 24개국 1위, SBS, 새 드라마 멋진 신세계가 조용히 시작해 조용하지 않게 퍼지고 있습니다. 타임슬립이라는 낡고 뻔한 장르를 들고 나왔는데 어쩐지 하나도 뻔하지 않습니다. 임지연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다릅니다. 타임슬립, 즉 시대를 뛰어넘는 장르는 한국 드라마 역사에서 꾸준히 사랑받아온 포맷입니다. 옥탑방 왕세자, 명불허전, 철인왕후, 폭군의 셰프까지 그 계보는 생각보다 길고 탄탄합니다. 이 장르가 반복적으로 만들어지고 또 반복적으로 소비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조선과 현대라는 가장 극명하게 대조되는 두 시대가 충돌할 때 생기는 컬처 쇼크, 그 직관적인 웃음과 카타르시스가 시청자를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시대의 정보를 먼저 알고 있다는 지식 우위, 그리고 수백 년을 뛰어넘어 만나는 운명적 사랑이 더해지면 로맨스의 애절함은 몇 배로 증폭됩니다. 공식처럼 작동해온 장르적 문법입니다. 그런데 이 공식에는 한 가지 암묵적인 전제가 있었습니다. 방향의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타임슬립 드라마는 현대에서 과거로 향했습니다. 현대인이 신분제 사회의 장벽을 정면으로 부수고 자리를 차지해 나가는 서사가 장르 특유의 통쾌함을 극대화하는 데 훨씬 유리하다는 암묵적 논리였습니다. 왕이나 왕세자를 상대역으로 배치하고 처음엔 날을 세우다 점점 마음을 여는 그 군주 서사는 클리셰처럼 작동하면서도 매번 시청자 환호를 이끌어냈습니다. 멋진 신세계는 이 방향을 뒤집었습니다. 과거의 인물이 현대로 나오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비슷한 포맷을 취했던 2012년 작품 옥탑방 왕세자에서 왕세자 이각은 현대에 도착한 뒤 어리바리하게 적응해 나가는 모습을 웃음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자동차를 보고 검을 휘두르다 경찰에 송치되는 장면처럼 낯선 세계에서 헤매는 과거 인물의 모습이 전형적인 코드였습니다. 멋진 신세계는 그 공식마저 비팁니다. 조선에서 온 강단심, 임지연이 연기하는 이 인물은 어리바리하지 않습니다. 현대에 내던져진 순간부터 그는 이 상황을 두 번째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스스로 아르바이트를 구하고 홈쇼핑 방송에 뛰어들어 먹방으로 완판 신화를 씁니다. 적응에 실패하는 웃음 대신 시대 격차를 맨몸으로 돌파하는 주체적 생존기를 전면에 내세운 것입니다. 이 선택 하나가 멋진 신세계를 기존 타임슬립물과 다른 결로 만드는 가장 큰 분기점입니다. 캐릭터 설정 역시 파격적입니다. 드라마의 시작은 강단심이 사약을 받고 죽는 장면입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그는 완전한 악녀로만 기록된 인물입니다. 뒷배 하나 없이 오직 자기 힘만으로 정일품 희빈 자리까지 올랐지만 세상은 그를 요녀로 규정해버렸습니다. 상대역 차세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허남준이 연기하는 이 인물은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로 불리는 악질 재벌 3세입니다. 선한 주인공과 매력적인 상대역이라는 타임슬립물의 공식을 완전히 걷어낸 설정입니다. 오해와 따귀로 시작된 두 사람의 관계는 경계와 거래를 오가는 이른바 혐관 케미스트리로 전개됩니다. 불편하지만 눈을 뗄 수 없는 긴장감이 그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여기에 빙의물 장르가 더해지며 이야기는 층위를 하나 더 쌓습니다. 강단심이 신설이의 일기장을 읽으며 연민을 느끼는 장면은 단순한 악녀 서사를 넘어 두 여성의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비춥니다. 조선시대 기준으로는 분명히 악녀지만 현대적 시각으로 읽으면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한 주체적 여성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여지. 그 여지가 이 캐릭터를 단순한 빌런이 아닌 시청자가 응원하게 되는 존재로 만드는 뼈대입니다. 작품이 고증에 기울인 공도 눈에 띕니다. 퓨전 사극이라는 장르적 외피 안에서도 제작진은 섬세한 디테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1화 오디션 장면에서 강단심이 조선 후기 여성, 성리학자 임윤지당의 말을 직접 인용하는 장면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신사임당을 단순히 율곡이의 어머니나 현모양처의 상징이 아닌 당대의 안견에 버금가는 화가라는 평가를 받은 주체적 인물로 재해석하는 대사는 단순한 웃음을 넘어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의상 고증에서도 차이를 뒀습니다. 조선 출신인 강단심은 굽이 없는 전통 수혜를 착용한 반면 과거 드라마 속 장희빈 캐릭터들은 굽이 있는 현대적 꽃신을 신었습니다. 퓨전 사극이라는 면죄부를 스스로 반납한 셈입니다. 이런 선택들이 쌓여
드라마 전체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이 모든 설계를 실제로 구현하는 것은 결국 배우의 몫입니다. 임지연은 그 기대에 충분히 응답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더 글로리에서 학폭가해자 박연진으로 신드롬급 화제를 만들며 스타덤에 올랐고, 이후 ENA 마당이 있는 집, JTBC 옥시 부인전을 거치며 연기 스펙트럼을 꾸준히 넓혀왔습니다. 그러나 임지연에게 가장 먼저 붙는 수식어는 여전히 박연진이었습니다. 차기작이 발표될 때마다 박연진을 넘을 수 있겠냐는 우려가 따라다녔고, 임지연 스스로도 인터뷰에서 더 글로리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아직 인생작은 나오지 않은 것 같다고 말하며 작품 선택의 무게감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멋진 신세계는 그 우려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사극 말투로 21세기를 거침없이 헤집고 다니는 강단심을 연기하며 임지연은 완전히 다른 얼굴을 꺼내 보였습니다. 시청자들은 임지연이 캐릭터를 300% 소화한다, 연기가 개연성이다라는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박연진의 그림자는 단 2회 만에 상당 부분 거쳤다는 평입니다. 상대 배우 허남 역시 악질 재벌 캐릭터를 차갑고도 미묘하게 소화하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허남주는 제작 발표회에서 임지연과의 호흡이 살면서 느껴본 것 중 손에 꼽을 정도라고 말한 바 있는데, 실제 방송에서도 그 앙상블이 고스란히 전달되어서 성적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닐슨 코리아 기준 1회 전국 시청률 4.1%로 출발한 멋진 신세계는 2회에서 4%로 오르며 최고 시청률 6.9%를 기록했습니다. 동시간대 MBC 금토 드라마 21세기 대군 부인의 강세에 다소 가린 출발이었지만 두 작품의 방영 기간 겹침이 4회까지로 제한되는 만큼 이후 시청률 흡수를 기대하는 시선이 있습니다. OTT 성과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2회 공개 직후 넷플릭스 대한민국 하퍼팁 10 시리즈 1위에 올랐고, 플릭스 페트롤 기준 넷플릭스 TV쇼 부문 글로벌 2위를 달성했습니다. 브라질, 대만,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24개국에서 1위를 기록했으며 미국에서도 이틀 연속 TOPen에 진입했습니다. 전 세계 84개 국가 및 지역 TOPen 진입이라는 수치는 허남준이 제작 발표회에서 공언했던 최고 시청률 20% 목표와는 아직 거리가 있지만 글로벌 지표만큼은 그 자신감의 근거를 어느 정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풀어야 할 실타래도 남아 있습니다. 두 시대 배경에서 깔아둔 떡밥들을 얼마나 정교하게 회수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주체적 여성 서사를 내세운 강단심이 차세계와의 로맨스 과정에서 뻔한 클리셰로 빠질 경우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멋진 신세계가 그 함정을 피해갈 가능성은 충분해 보입니다. 임지연의 새로운 커리어 하이 타이틀이 이 작품에 달릴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멋진 신세계의 강단심 캐릭터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박연진을 넘는 임지연의 인생 캐릭터가 될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른 대표작의 그림자가 남을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두시면 이후 전개 소식도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